안녕하세요. 오늘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웹모바일 팀의 공소나입니다. 네,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고 이를 가지고 웹 개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해야 할 개념이 바로 비동기 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동기와 비동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그리고 비동기 처리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싱글 스레드 기반의 언어로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언어를 해석하고 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키는 자바스크립트의 엔진 구조를 보면서 이 동작 방식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마다 각기 다른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동작이 되고 있고 각 엔진마다 조금씩 다른 구조나 이제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쓰이는 구글의 V8 엔진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간단하게 보면 메모리 힙과 풀스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메모리 힙은 변수와 객체의 메모리 할당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저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콜스택인데요. 콜스택은 실행 중인 코드를 추적하는 공간으로 현재 어떤 함수가 실행 중인지, 그리고 그 함수 내에서는 어떤 함수가 동작하는지, 다음으로는 어떤 함수가 호출되어야 하는지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즉 콜 스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예제를 코드를 살펴보면 여기는 지금 스타트와 엔드 함수가 있는데요. 지금 코드가 실행하기 전에는 콜 스택에는 아무것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콜스택 안에 스타트라는 함수가 푸시가 되고요. 스타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스타트 함수 안에 있는 콘솔 로그 스타트도 스택에 푸시가 되게 됩니다. 콘솔 로그 스타트가 실행이 되면 콘솔에 스타트가 찍히게 되고 실행이 완료된 콘솔 로그 스타트는 콜스택에서 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타트도 결과가 종료가 되었으니 콜스택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엔드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콜스택의 엔드가 푸시가 되고 안에 있는 콘솔 로그 엔드 역시 푸시가 된 후에 콘솔 로그 엔드가 실행이 되면 콘솔의 엔드가 찍히고 그 콜스택에서 팝이 되며 엔드 함수도 팝이 되면서 코드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콜스택이 여러 함수들을 관리하면서 한 번에 한 함수씩 처리하는 방식을 저희는 동기적으로 동작한다고 말을 하고 이러한 방식이 run to completion 특성을 가진다고도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동기적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작 방식은 간단하지만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까와 같은 코드이지만 스타트 함수 안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롱롱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 이 함수가 콜스택 안에 쌓여서 실행이 되고 있을 때 이 함수가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다른 함수들은 이 함수가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하고 이는 비효율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웹에서 서버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응답받는 로직을 실행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응답받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면 사용자가 그동안 웹의 다른 기능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굉장히 불편함을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비롯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 런타임 환경은 이러한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즉 비동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동기적 방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자바스크립트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 내부 구조인데요. 아까 저희가 봤던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있고 그리고 이벤트 룹과 콜백 큐 그리고 웹 API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시 코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면
아까와 동일하게 스타트와 엔드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스타트는 일단 동일하게 콜스택에 쌓이고 안에 콘솔 로그 스타트가 들어가서 콘솔에서 실행이 되고 스타트까지 이렇게 실행이 되는 또 아까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엔드 안에 setTimeout 함수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비동기 하면 가장 예시를 많이 드는 함수가 바로 setTimeout 함수인데요. setTimeout 함수는 저희가 지정한 일정 시간 동안 대기를 했다가 안에 있는 콜백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브라우저에 내장이 되어 있는 비동기 함수입니다. 그래서 end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end가 먼저 콜스택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setTimeout 함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얘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 내부에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엔진이 웹 API에다가 이 setTimeout 함수를 대신 실행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받은 웹 API는 저희가 지정한 1초 동안 대기를 했다가 이 안에 있는 콜백 함수인 chGDSC를 콜백 큐에다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저희 웹 API와 독립적으로 이 콜스택은 이제 남은 코드들을 다 진행을 했으니까 end까지 처리를 완료해서 이제 비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콜백 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chGDSC는 이 이벤트 루프를 통해 콜스택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이벤트 루프가 콜스택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콜백 큐에서 chGDSC를 옮겨서 얘를 실행시키고 콘솔에 GDSC가 찍히고 함수가 완료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setTimeout의 지정 시간을 0이라고 했을 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0초 후에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니까 바로 실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걸 보게 되면 콜백 함수가 제일 마지막으로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ABC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B 안에 setTimeout 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CP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setTimeout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면 저희 봤을 때는 2초 후에 콜백 함수가 실행되는 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안에 콜스택 안에서 함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 이벤트 루프는 콜스택이 비어있을 때까지 대기를 한 후에 콜백 큐에서 함수를 넘겨주기 때문에 2초 이상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함수에 전달하는 시간은 보장된 지연 시간이 아니라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본적으로 동기적으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를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비동기 처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를 비동기 처리할지에 대한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콜백 함수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setTimeout 함수 예시가 바로 이 콜백 함수를 이용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백 함수를 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콜백 지옥인데요. 예시 코드를 보면 A 함수를 실행을 하고 이 A 함수의 결과값을 이용해서 B 함수를 실행을 하고 또 B 함수 결과값을 이용해서 C 함수를 실행을 하는 이런 종속적인 이런 로직을 짜게 되면 함수가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 코드가 많아져서 복잡해지는 문제를 콜백 지옥이라고 하고 이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비동기 처리를 하기 위해 두 번째 방법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프로미스를 쓰는 것인데요. 프로미스는 비동기 처리를 위해 JS가 ES6부터 제공하는 기능으로 비동기 작업의 완료 또는 실패를 나타내는 객체를 말합니다. 프로미스 객체가 생성이 되면 세 가지의 상태를 가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펜딩 상태로 비동기 처리 로직이 아직 미완료 상태로 대기 중인 상태로 이제 프로미스 객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직 로직이 완료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동기 처리 로직이 완료가 돼서 어떤 결과값을 반환을 했을 때 fulfilled 상태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요. 반대로 비동기 처리를 실패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상태를 rejected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ulfilled 상태가 되면
된 함수를 이용해서 이 프로미스의 결과값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리젝티드 상태가 되면 캐치 함수를 이용해서 왜 리젝트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프로미스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뉴프로미스를 이용해서 뉴프로미스 안에 리졸브와 리젝트 인자를 갖는 콜백 함수를 넣어서 객체를 만들고, 이를 가지고 이제 리솔브가 실행이 되면 된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고 결과값을 가져오고, 캐치 함수를 이용해서 리젝트 값의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식으로 코드를 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는 promise.resolve라는 방식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방식의 축약형이라고 보셔도 되는 방식인데,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resolve, 즉 결과값을 보장을 한다면 그 데이터를 이제 promise 객체 형태로 반환을 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만약에 setTimeout과 promise를 함께 사용을 하면 어떻게 결과가 될까요? 만약에 그냥 뭔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코드가 콘솔에 찍히고 타임아웃과 프로미스가 찍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프로미스가 타임아웃보다 더 먼저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마이크로 태스크 큐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봤던 내부 구조에서는 콜백 큐가 하나로 존재를 했지만, 사실 내부에는 마이크로 태스크 큐라는 또 별도의 큐가 존재합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아까 저희가 봤던 큐를 매크로 태스크 큐라고 하고, 총 그러니까 안에 큐가 마이크로 태스크 큐와 매크로 태스크 큐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크로 태스크 큐는 setTimeout 함수나 돔 조작 관련된 호출을 받고, 마이크로 태스크 큐는 프로미스 등 비동기 호출을 넘겨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항상 매크로 태스크 큐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벤트 루프가 만약에 콜스택이 이제 비어서 어떤 태스크를 실행을 시킬 때 항상 매크로 태스크보다 마이크로 태스크를 먼저 더 실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setTimeout 함수보다 프로미스가 더 먼저 실행이 된 거겠죠. 이렇게 프로미스가 어떻게 동작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프로미스를 이용함으로써 콜백 함수에 비해 코드가 좀 더 직관적이었고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수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가독성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미스의 아쉬움을 해결을 하고자 JS는 async, await 구조, 키워드를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 방법인 async, await는 프로미스의 resolve, reject 함수 없이도 비동기 처리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동기 코드와 동일하게 짜면서 비동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async 키워드가 붙은 함수는 무조건 프로미스 객체를 반환을 하게 되고, 그 함수 안에 await 키워드를 만나게 되면 async 함수를 일시 중지하여 프로미스 결과값을 기다린 후에 함수를 재개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async 키워드가 await 키워드가 async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async await 함수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함수 여기서는 before 펑션과 after 펑션을 콘솔로 찍고 그 사이에 my 펑션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것인데요. 현재 상태는 before 펑션을 콘솔에다 찍고 my 펑션을 시작하려고 콜스택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my 펑션이 실행이 되면 in 펑션이라는 것을 콘솔에 찍고 정상적으로 이제 on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할 텐데요. on 안에서는 promise on이라는 데이터를 담은 프로미스 객체를 반환을 하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정상적으로 이 on의 결과값을 less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 엔진이 await 키워드를 만나게 되면 이 my 펑션이라는 함수를 일시 중지를 시키고 마이크로 태스크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큐에 넘겨준 이후로 콜스택은 나머지 코드들을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을 시키고, 콜스택에 이제 모두 함수가 완료가 되면 콜스택이 이제 비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벤트 루프는 이 my 펑션을 다시 갖고 와서 이 await 키워드 시점부터 다시 이 함수를 마저 실행을 시켜서 콘솔 로그 레스까지 모두 출력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네,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세 가지 비동기 처리 방식과 어떻게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중간에 너무 버벅거린 감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